구멍도 벽돌 나르소. 정치유 3등이라 발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나리소.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소. 김종대의 뉴스업 3월 23일 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3702님, 사상 최저 투표율이 될 것 같아요. 후보들이 정책이 아니라 지지율만 다투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아무래도 뭐 신선한 정책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와야 투표율이 높아지겠죠. 밥상도 좀 반찬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2488님, LH 부정이익 환수는 물 건너간 것 같아 걱정이네요. 요즘 상기 신도시 발표 전에 이 문제가 진즉 밝혀졌으면 어땠을지 답답한 생각만 많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3기 신도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태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어서 킹머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준 아홉, 기분 아홉, 기운 아홉. 김종대의 뉴스 아홉. 업브리핑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어디 미국 총격 소식 준비하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져온 게 또 총격 참사입니다. 아이고, 자꾸 일어나 어떡합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애틀란타 총격 참사가 일어난 지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미국에서 또 총격 참사가 일어났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발생을 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한 명 이제 피격을 당해가지고 사망한 걸 포함해서 총 10명이 10명. 숨졌습니다. 큰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그 범행 동기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을 보니까 평범하게 쇼핑하러 온 손님들 그리고 뭐 마트 내 약국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이제 백신을 맞으러 왔던 할머니와 어린 뭐 손자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이런 걸 보면 예. 이런 평범한 시민들을 향한 이 일종의 테러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테러라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네. 이건 거의 테러입니다. 그렇죠. 자, 일주일 사이에 연속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 이게 미국에서 가끔 뭐 총기 사건 뉴스는 들었지만 이건 최근엔 더 충격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분위기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의 원내대표죠. 연방 상원의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원내대표가 당장 이제 총기 규제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 들고 나왔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그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총기 규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좀 관련 움직임이 이제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게 지금 이제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또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어허. 끔찍한 총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예. 총기를 좀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조금 이렇게 움찔움찔하다가 예. 조금 있으면 좀 조용해지고 그 총기 협회가 또 정치 자금 주고 로비해서 또 뭐 무효화시키고. 그렇죠. 오죽했으면 뭐 이미 한두 번 봤던 우리한테도 일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패턴이에요. 뭐 NRA라고 해가지고 전미 예. 총기협회 예. 굉장히 이제 막대한 로비 자금을 이제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이제 뿌리는 걸로 유명하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방해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범인이 사용한 총기가 지금 보니까 AR-15 소총이라고 네. 미군의 주요 화기였던 이제 M16 계열의 이제 소총이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별명이 보니까 미국인의 국민 소총이다. 참네. 이런 어떤 그 자동 발사가 가능한 소총류가 국민 소총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니까 예. 얼마나 지금 총기에 관련된 그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가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화력이 좋고 연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량 참사가 예견되는 그런 그렇죠. 화기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거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마트에까지 들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냥 단순한 권총이나 이런 그 총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2012년에 일어났던 그 극장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여 명의 사상자를 냈었는데 예. 그게 일어났던 장소가 다름 아닌 이번에 이제 문제가 생긴 콜로라도 주입니다. 아, 같은 장소, 같은 같은 지역이네요.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사용된 총기가 바로 이 AR-15 소총이었습니다. 예. 예, 그 같은 주에서 같은 총기를 가지고 일어난 일이고 예. 콜로라도 주의 총기 난사 사건 하면 이제 유명한 게 1999년에 있었던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네. 고등학생 2명이 자동 소총이나 뭐 이제 이 산탄총 같은 걸 들고 와서 13명을 살해했던 예.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한데 이번에야말로 좀 미국인들이 이 총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각심을 제대로 가지고 뭐 항상 미국인들 얘기하는 게 총기 얘기만 나오면 아 우리는 원래 프론티어 정신으로 서부 개척을 하던 시절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해 왔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장할 권리가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그러니까요. 주장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예. 많이 하는데 그런 19세기적인 미개한 생각은 이제 좀 버리고 이 현대화된 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총기 규제를 좀 제대로 이뤄내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오늘 미개한 사고 방식이라고 아주 비판의 날을 세우시는데 어쨌든지 간에 계속 이런 사건이 뱀발되는 게 우리로서는 또 지금 증오 범죄와 관련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요 점이 아주 관심 사항입니다. 네.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좀 앞으로도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자, 김치에 직격탄을 맞은 식당들 소식입니다. 음. 요 며칠 동안 이제 그 중국의 어느 김치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이제 영상이 하나 돌아다녔는데 어떤 영상입니까? 이제 굴삭기를 가지고 그 배추들을 이게 뭐 물에다가 담갔다 뺐다가 하는 아, 예, 그 영상 뭐 보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알몸의 한 남성이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배추를 주물럭주물럭하고 이제 옮기고 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돼 가지고 네. 그게 화제가 되면서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역시 이제 중국 내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공정 자체가 이렇게 이 지저분하게 말도 안 되는 위생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국내 식당들을 가더라도 중국산 김치를 쓰는지 안 쓰는지 예. 이런 걸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아니 거의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예.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자료를 냈는데 예. 국내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추김치의 84.9%가 중국산이다. 아이고 압도적이네요. 예, 거의 다예요. 대부분 거의 뭐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요즘 같이 이제 배달 음식이 좀 보편화되는 시대에는 더더구나 이제 기본 반찬으로 김치가 제공되다 보니까 예. 거기에 이제 큰 돈을 비용을 지불하기가 좀 어려운 식당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인데 예. 거기들도 지금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게 되면 뭐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별점 테러를 당한다 이런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식당업 하시는 분들 타격이 아주 심할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김치를 쓰는 이유 역시 가격 아닙니까? 네, 그냥 뭐 따져보니까 반값입니다. 실제로 이제 농촌경제원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예. 포기 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 10kg의 소매 가격이 국내산은 24,000원인데 중국산은 12,000원입니다. 아이고. 워낙 가격 차이가 가격 크다 보니까 경쟁력이 상대가 안 예. 되네. 중국에 상대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워낙 안 되니까 그 식당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아니 가격도 좋지만은 문제는 음식입니다. 이거 네. 위생 문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중국에 있는 그 김치 공장들이 저렇게 작업을 하느냐라는 의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좀 꼼꼼히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그 김치들이 대부분 한국계 공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공장들의 경우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제조 공정 자체가 우리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 문제가 된 그 영상에 뭐 이게 절임 배추를 하는 공정을 보니까 그거는 아마도 한국식 김치가 아니고 이제 예. 동북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이 절임 배추 그거를 하는 공정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예, 이 뭐 소금물에 푹 절여가지고 거의 예. 물렁물렁해지는 수준으로 이 김치를 만들더라고요. 그건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김치 만드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고 네. 또 하나는 그 식약처에서 보니까 우리 식품의 수입
식품의 이제 통관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들어오기가 좀 어렵답니다. 그래요? 위생 검사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생 검사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요. 그래요? 그 수입해 들어오는 양의 한 10분의 1 정도는 무조건 이제 임의 검사를 해가지고 예. 만져보기도 하고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거치고 예. 그 뒤에 이제 세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예.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이상한 공정을 거친 것들은 수입 통관 과정을 통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예. 게 기본이고 식약처에서 매년 실제로 중국 현지 공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공정이 제적 공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매번 심사를 한답니다. 현지에 가서 네, 현지에 직접 예.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부터 원재료를 어떻게 취급하는까지 따져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우리나라로 직접 수입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저나 이건 누가 유포시킨 동영상인지 참.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킹마우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